중요한 거는 지금 이전에 했던 거는 올려드리는데 이제 수업 페이지에다가 링크 올려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 클릭해서 뭐 제 소스 코드 폴더 내부 상황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변경사항 봐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커밋 있죠. 여기 있는 커밋 이런 거 뒤져봐도 되고요. 그러면 근데 커밋 뒤져봐도 되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제가 구현 과제를 드리는 거 있죠. 구현 과제를 좀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보고요. 뭐 이전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빈 화면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시도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 거를 손 놓고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들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제가 구현 과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할 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해결하는데 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죠. 디테일이 없다, 게시물이 없으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게 하고요. 게시물이 있다 그러면 그 게시물에 뭐 이런 거 나오면 되는 거고, 뭐 번호, 날짜, 제목, 내용 이런 거. 그리고 뭐 딜리트의 경우도 없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좀 분리했죠. 이런 식으로 작게 쪼개세요. 쪼개서 작은 단위부터 해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일단은 해보죠. 일단은 아티클 라이트를 아티클 라이트 3번 실행했으면 리스트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역순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해봐야 되는 거는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명령어가 들어왔다, 어떤 명령어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들어왔던 명령어가 라이트니까 쭉 이쪽 안쪽 내용이 있을 거고, 리스트를 이번에 했으니까 일단은 사이즈가 0이 아니네요. 그럼 이쪽은 아직 안 건들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여기 안쪽 있죠? 포문을 도는데 대입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역순으로 만든 거는 여기서 알 수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디테일이라는 거를 없었죠.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봐야 돼요 먼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메모장을 열어 놓는 거예요. 메모장을 열어 놓고 뭐 해야 할 일을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적는 겁니다. 복잡한 거는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고, 어차피 뭐 하다 보면 해결되어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좀 이거는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이거는 이런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어차피 명령어는 한 번에 하나씩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행해보고
내가 명령어가 이거였죠. 아티클 디테일 1 없는 명령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명령어를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추가하는 거는 무한반복문 안에다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잠깐 else if 안에 또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다가 추가해야겠네. else if 잠깐 이거랑 이건데 얘랑은 이거, 여기는 이거, 이거는 이거. misplaced concept 뭔 말이야 이거? 그럼 뭐가 일단 이렇게 한 덩어리 이품 그다음에 else if 이렇게 한 덩어리 그다음에 이렇게 얘 때문에 그런가? else를 이것도 아닌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한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디테일 1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들어오면 이 안쪽이 뭐 이런 식으로 실행되도록. 그래서 명령어는 추가했고요. 그래서 입력했을 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까지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틀린 거는 다 알아요. 아티클 디테일 1이라고 입력했을 때 게시글이 있는 경우면 틀린 거니까 일단 처리를 못 하니까 일단은 뭐 결과랑은 다른데 정답이랑은 다른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티클 디테일 1 네, 일단은 잘 나와요. 명령어 추가하는 것까지는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티클 라이트 통해서 글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티클 디테일 1이라고 하면 이제는 게시글 나와야 되죠. 작성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는 아티클 디테일 2번이래요. 명령어가 2번이고 똑같이 나온대요. 그러면 2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또 복사해가지고 명령어가 아티클 디테일 2인 걸로 바꾸면 2번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행했을 때 2번도 나오고 1번도 나와요. 근데 아티클 디테일 3 이거는 없다고 해요. 라이트를 통해서 글을 썼지만 디테일을 해보면 안 돼요.
디테일 잠깐 잘못 입력했네. 디테일 3으로 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다른 방식을 써야 됩니다.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티클 디테일 1이라는 게 지금 명령어죠. 이 아티클 디테일로 시작한다면 그걸로 바꿔볼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자, 찾아보세요. 지금 일단은 2번까지 하면은 가능한데, 지금 아티클 디테일 1이 명령어죠. 아티클 디테일 2도 명령어고요. 그래서 이만큼 중에서 지금 하려는 거는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힌트로 starts with 이거를 쓰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이 당시에 그러면 이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디테일을 해서 상세 내용을 보고 싶은데, 지금 아티클 디테일 1, 아티클 디테일 2 각각 쉽게 말하면 이제 1번, 2번 글의 상세 보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무한대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else if를 쓰면은 else if도 무한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늘려줘야 돼요. 게시글의 수만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맞죠? 의미 없으니까 다시 지우고, 그래서 지금 equals 대신에 starts with라는 걸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이게 읽기 귀찮다. 이걸 그러면 구글링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얘로 시작한다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안쪽은 다 비우고 프린트 F로 퍼센트 D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이런 식으로 서식 지정자를 이용해서 값을 직접 넣어줄 거예요. 정말로 조금씩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건 끄고, 아티클 디테일 1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입력 시작했으니까 이걸로 시작했죠. 아티클 디테일 이걸로. 그러면 이제 1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리고 아티클 디테일 2라고 하면은 이래도 1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고정해놨으니까 1번으로. 아티클 디테일 1, 2, 3 뭐 이런 글은 없지만 일단 디테일로 시작해요. 아티클 디테일로. 그럼 달라지는 거는 내가 이 검색하고 싶은 게시글 있죠? 게시글의 번호인데 지금 무조건 1번만 없다고 해요. 그럼 이제 할 게 생겼죠? 나는 해야 될 거를 적으면서 보죠. 자, 이거에 대한 데이터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아티클 디테일 1번, 2번이라고 한다면 뭐 몇 번 게시물이 없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이 숫자들이 판가름 하는 거죠. 마지막 글자가 판단하는데 또 이것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1, 2라고 하면은 마지막 한 글자라고 했을 때 10이나 2나 똑같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하면은 같은 거로 가져오겠죠? 이러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플릿이라는 걸 쓸 겁니다. 스플릿.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쪼개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어떤 구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분자는 문자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플릿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몇 분할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눌 겁니다.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이렇게 3분할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2321을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여기는 지금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차피 뭐 디테일까지는 같잖아요. 그쵸? 마지막 번호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스플릿으로 쪼개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건 문자열이죠? 왜 문장일까요? 간단하죠. 입력하는 건 이 CMD로 들어가는데 이 CMD의 타입이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그렇기 때문에 문장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CMD 비트, 얘는 CMD를 스플릿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죠? cmd.split. 자, cmd, 내가 입력한 이 명령어를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쪼개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있는 이 공백이 구분자예요. 공백이 하나 들어간 상태니까 이런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공백 하나 띄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씩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뭐 쉼표라면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명령어 입력할 때. 그래야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준이 이 공백이죠. 근데 지금 보면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타임 미스매치. 일단 명령어 한 문장 여기 뒤에 나오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값이 총 3개죠. 아티클, 디테일, 그리고 숫자. 그러면 이 3개가 한 번에 이 CMD 비치라는 것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에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자바가 방식 제공해요. 체인지 타입, CMD 비치 타입을 문자 배열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거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양 보세요. 우리가 아는 모양이 됐습니다. 배열이죠. 배열의 특징이 있는데 배열의 특징은 인덱스죠. 인덱스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CMD 비트의 0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티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1번 인덱스에는요? 디테일이죠.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2번은 뭐 들어갈까요? 숫자? 이거를 3등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티클이 0번, 디테일이 1번 인덱스, 그리고 뒤에 입력하는 숫자가 2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했던 거는 이 정보잖아요. 이 정보. 숫자, 뒤에 나오는 이 숫자.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워두고 이거를 int i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왜 안 될까요? 자, CMD 비트 얘는 스트링 배열입니다. 그러면 CMD 비트 2번 인덱스에 있는 거 얘는 뭘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도 스트링이죠, 타입이. 근데 int 타입에다가 넣겠대요.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하는 겁니다. 타입 미스매치 보이시죠?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바꾸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integer parseInt 이런 식으로 정수화한 겁니다. 정수화. 그래서 문장을 정수로 한번 바꾸고 나서 id 정수 타입의 id 변수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아티클 디테일 2번이라고 했다. 그러면 명령어를 입력했을 당시에 이렇게는 전부 다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id에다가 넣고 싶으면은 integer.parse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문장 2였던 거를 정수 2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얘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문장이랑 숫자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id를 출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티클 디테일 1 입력했을 때 이때 id는 몇 번이죠? 자, 그러면 이게 명령어 입력했으니까 cmd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cmd로. 그래서 아티클 디테일로 시작하니까 안쪽 시작돼요. 실행돼요. 자, 그래서 이 내가 입력한 명령어를 스페이스 하나로 스플릿 하겠다. 그래서 쪼개요. 그러면 얘는 1번 인덱스에 들어갈 거고, 아니지, 0번 인덱스. 얘는 1번 인덱스. 얘는 2번 인덱스예요. 자, 그러면 2번 인덱스에 있는 이 숫자 1을
이 상태에서 integer.parseInt로 정수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를 id에다 넣고 그 id에 들어있는 1을 %d에다가 넣어주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번 없다고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2번을 한번 해보죠. 2번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고, 좀 큰 수, 이런 식으로 1209라고 하면 1209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이 없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했습니다. id를 추출하는 거. 지금은 어디까지 했냐면 이것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으로 분할해서 해결한 거 했어요. 머시기에 이 뒤에 나오는 얘에 대한 정보를 추출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했는데, 존재한다고만 나오게 하면 되죠. 이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것도 한번 해보죠. 얘도 1번 게시물은 존재합니다 라고 이거라도 나오게 하면 돼요. 절대로 한 번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한다고만 나오게 하려는 이유는 번호, 날짜, 제목, 내용 이게 한 번에 나와야 하는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리스트 처음 할 당시처럼 일단 그냥 게시물의 존재만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있다 없다만 알면 됩니다. 번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있다 없다, 이걸 어디를 찾아봐서 알 수 있죠? 게시물이 저장되는 곳인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스, 여기를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입력한 번호랑 여기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이 번호랑 일치하는지 그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실행하면 무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로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일치하는 게 없을 경우예요. 그러면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서 내가 입력한 번호랑 뭐 일치하는 게 없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불린 타입의 found는 false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found 변수 이름이죠. 찾아봤더니 없었다 라고 먼저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ound가 false라면 없는 경우니까 잠깐. 없는 경우니까 그냥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그때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없는 게시물을 조회하려고 했으니까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도록 보내야죠. continue 있어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스킵 한번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좀 차이 있나요? 자, 이거 잠깐. 자, 이게 없을 때랑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죠. 왜냐면 바운드를 펄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조건이 충족될 거니까. 안쪽은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실행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없나, 뭐 아이디는 잘 가져오고 있나 확인하고, 바운드는 여전히 펄스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겠고 컨티뉴가 정말로 실행되고 있나 확인은 이 출력문 하나만 써보면 되죠. 여기 밖에다가 1을 출력하는 걸 써볼 건데, 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1이 여기 결과에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죠. 왜냐면 컨티뉴가 실행됐으니까 1이 안 나온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바운드는 가짜 데이터예요. 임의로 넣어준 거. 그냥 못 찾았다고 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짜 데이터를 찾는 과정을 넣을 건데, 이거는 좀 중요해요. 보세요. 여기다가 0부터 i가 아티클스의 사이즈까지 1씩 증가하면서, 자, 이때 글이 5개면은 몇부터 몇까지죠? 글이 5개면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5죠. 그러면 0부터니까 0, 1, 2, 3, 4, 0부터 4까지네요. 사이즈가 100이라고 하면은 0부터 99까지일 거고. 지금 이걸 왜 말했냐? 내가 1번 글을 인덱스죠? 그래서 내가 1번 글을 찾고 싶은데 어레이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글이 100개라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딱 있는데, 여기가 99번 인덱스고 여기 0번 인덱스예요. 그러면 3번 글을 찾고 싶습니다. 3번 글이면 여기 있겠네요. 얘는 1번 글이고 2번 글이고 3번 글이니까. 그러면 앞뒤 중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사람 입장에서는 3번 글이니까 이 앞에서 찾으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땐 전부 돌아야 되죠. 싹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만났다. 그럼 이제 그때는 그만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 전체 탐색을 기초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찾아온 게시물 전체 탐색하면서 각 인덱스마다 있는 게시물을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각 인덱스에 있는 게시물을 여기에다가 아티클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찾은 게시물이 그 게시물의 아이디랑 내가 입력한 아이디가 같다. 자, 여기서 아티클의 아이디는 뭘 의미할까요? 게시물 번호죠. 자, 게시물 번호인데 총 게시물의 개수가 3개면 인덱스는 0, 1, 2죠. 여기에 들어가는 i가 바뀜에 따라서 여기에 저장되는 아티클은 1, 2, 3번 순서대로 바뀌겠네요. 1번 글, 2번 글, 3번 글. 그쵸? 여기서 의미하는 아티클의 아이디는
얘네죠. 글 번호. 그럼 여기 있는 아이디는요? 이거죠. 내가 여기서 추출한 아이디, 글의 번호. 그래서 입력한 아이디랑 반복문 돌면서 가져온 아이디가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을 거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 내부에서 아이디랑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다. 그러면 일치하니까 찾은 거네요. 그러면 파운드는 찾은 거니까 true라고 해주면 되고요. 즉 이만큼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레이 리스트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을 찾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찾았으면 안 돌아도 되니까 브레이크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근본적으로 왜 썼을까요? 이거는 보세요. 만약에 어레이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 리스트에는 글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이 사각형의 인덱스 첫 번째 칸 몇이죠? 인덱스 자체만 놓고 보면 0, 1, 2예요. 그쵸? 근데 이 내부에 저장된 번호는 다르죠. 아티클의 번호는 1, 2, 3이잖아요. 글 번호니까. 그래서 이 1, 2, 3이 아티클의 아이디가 되는 거죠. article.id. 그래서 인덱스랑 별개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를 전부 다 싹 도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입력을 어떻게 했냐면, 명령어를 입력할 때 article detail 2라고 입력했죠. 이렇게. 그래서 2번을 찾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일단 디테일로 들어왔으니까 starts with에 의해서 참이니까 이 안쪽 실행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 커맨드 비트 쪼개요. 공백을 기준으로. 그러면 요렇게 나뉘죠. 그래서 얘는 커맨드 비트의 0번 인덱스 아티클, 1번 인덱스에는 디테일, 2번 인덱스에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은 못 찾은 상태라고 가정해놓고 이 배열, 어레이 리스트를 쭉 순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를 다르게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아티클을 계속 가져와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티클의 번호, 아이디랑 내가 입력한 이 아이디를. 그래서 아티클의 아이디는 1번인데 내가 찾으려는 건 2번이에요. 얘랑 같나요? 다르죠? 얘랑 같죠? 같은 거 찾았으면은 여기가 참이니까 내가 찾은 상태라고 해놓고 반복문 탈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이 바운드는 true가 된 상태니까 여기도 조건이 거짓이니까 안쪽 실행 안 될 거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가 나올 수 없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브레이크는 왜 했냐?
중간에 찾았으면 그 뒤에서는 뭐 이제 찾을 필요 없으니까.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도 있어야겠네요. 파운드가 펄스가 아닌 상황. 그럼 이때는 뭐 그냥 게시글이 있는 거니까. 센트 디본 게시물은 존재합니다. ID. 여기는 프린트 F.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행해보고, 아까 바뀐 점은 아티클 디테일 1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 어레이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고 나오는 거죠. 물어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바운드는 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문은 스킵 되고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올라갑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글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번에는 아티클 디테일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죠. 1번 게시물은 존재한다 라고 나오고, 어레이 리스트의 사이즈가 1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맞아요. 맞죠? 이 폼은 반복하고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1이니까 0번 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0번 글의 아이디와 내가 입력한 이거랑 비교를 해서 같으면 바운드는 true로 바뀌고 브레이크를 통해서 탈출합니다. 반복문을. 그래서 이 바운드와 false 같은지 비교를 했는데 바운드는 true죠. 안쪽 실행 안 하고 자연스럽게 양자 특일이니까 %디본 게시물 존재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좀 어려운데 이해되시나요? 어레이 리스트가 가진 요소만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순회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배열을 순회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겠다. 풀 스캔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찾은 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야 돼요. 있는데 게시물 있다고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임의의 글을 눌렀을 때 가입됐다고 가정하고 여기 글이 이렇게 목록이 쭉 있으면은 뭐 얘 클릭했을 때 뭐 이 글 있어 하고 끝내면 어이없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찾은 글이라는 의미인데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못 찾았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여기랑 비슷한 개념으로 찾았다면 이 경우죠. 찾았으면 그러면 이제 파운드 아티클을 아티클로 여기 위에서 찾은 아티클로 덮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여부만 아는 거죠.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일치하는 경우에 이 파운드 아티클이라는 변수에다가 찾은 게시글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덮는 순간 널이 아니죠.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게시물이 없는 경우, 이건 딜리트죠. 얘는 일단 해결했어요. 그냥 있으면 있다고 말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 이런 내용 출력해야 되는 거죠. 존재한다고만 했고 여기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다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주면 돼요. 대신에 지금 뭐 날짜는 따로 구하는 게 있지만 가짜 데이터로 할게요. 이거 그냥 일단 남겨두고, 네 개였지? 이게 아마 번호, 날짜, 제목, 내용. 이렇게. 그러면 번호는 %d. 얘는 파운드 아티클의 id. 날짜는 이렇게 할게요. 뒤에는 뭐 있을 필요 없고, 제목은 뭐 %s. 이거는 찾은 게시글의 타이틀. 내용은 body.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else가 뭐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else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죠. 일단 처음에 아티클 디테일 하면은 당연히 없다 할 거고, 두 번 정도 하죠. 잠깐. 그러면 이제 글은 두 개입니다. 2번 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시간도 넣어줄까? 네, 시간도 넣을게요. 날짜만 있으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잘 나오죠? 그리고 아티클 디테일 1번 해도 잘 나오고요. 그러면 3번 글 자세히 보기 하라고 하면은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이때는 없으니까 3번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표시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했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좀 크게 나누면 이제 디테일과 딜리트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이것 따로 해결했으면 됩니다.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코드 정리예요. 코드 정리. 이거는 보통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다시 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를 정리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드 내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쓸데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필요 없는 부분. 성격이 비슷한 거 찾아보세요. 이 화면 안에 있습니다. 자, 얘가 없으면 얘도 못하겠죠. 그러면 여기도 여기 안 되죠. 지금 바운드라는 변수 없앴으니까.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운드를 바운드로 두는 게 아니라 성격이 비슷하니까 바운드 아티클로 놓고 false가 아니라 널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안쪽을 보면은 좀 어레이 리스트에서 싹 둘러봐서 찾았는데 일치하는 게 없을 경우에 바운드 아티클은 널이죠. 그러면 일치하는 게 없을 때 내려왔어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니까 조건식을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죠. 널이면은 일치하는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널이 아니면 이거는 스킵하고 찾은 게시물에 뭐 번호, 작성 날짜, 제목, 내용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드 리팩토링을 할 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뭐 맥락상으로나 그 코드의 내용상으로나 이런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맥락을 잘 보고 비슷한 거로 연결해주면 돼요. 이것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